안녕하세요. 서정적인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강서정입니다. 오늘 비가 굉장히 부슬부슬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음악을 좀 플레이를 시키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음악을 좀 골라볼게요. 어디 갔니? 예, 고르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계속 들었던, 최근에 좀 많이 들었던 음악 그대로 좀 플레이를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피아노 연주곡을 계속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플레이 시켜볼게요. 네, 너무 세지 않게 크게 들으면 좋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멀찌감치 놓고 음악을 좀 살짝 깔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SF 소설계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정말 찐 천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테드 창의 두 번째 책 숨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 테드 창의 책은 지난 영상에서 첫 번째 책이었던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제가 당시에 뭐 이렇게 조회수가 많지도 않았었고, 물론 지금도 많진 않지만, 지난 영상을 올렸던 것 중에 그래도 테드 창의 책 당신 인생의 이야기가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와서, 다른 분야 혹은 다른 작가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작가이고 책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고요. 이 두 번째 책 숨 같은 경우는 작년 5월쯤에 출간이 되어서 제가 당신 인생의 이야기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연이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되지 않았네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다시 한번 이 책 숨을 읽고 이 두 번째 책 숨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책을 덮고 나서 정말 계속 했던 말이 정말 별거 없이 그냥 이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대박. 와, 대박, 미쳤다. 천재. 막 이런 얘기를 연발을 했던 기억이 나고, 뭔가 재미있거나 흥미로웠던 일이나 흥분되는 경험을 했을 때 우리 공동적으로 막 이야기 나누고 싶잖아요. 그런 느낌을 막 이렇게 쏟아내서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데, 정말 그럴 수 없는 환경에 처해서 제가 그때 너무 좋았던 느낌들을 혼자서 막 주저리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만큼 어떤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중심으로 놀라운 상상력을 더해서 매번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좀 더 테드 창의 팬으로서 많은 독자들이 기다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책이었던 당신 인생의 이야기에 이어서 거의 17년 만에 나온 책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로고스상 그리고 휴고상, 세이운상을 수상을 했던 이 표제작 숨을 비롯해서 총 9편의 중단편이 실려져 있고요. 저는 오늘 이 숨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의 글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한 부분만 이야기를 해도 굉장한 큰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 책은 좀 제가 느꼈던 느낌이나 생각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은 제소안으로 하고 제 생각이나 느낌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책을 딱 읽고 나서 계속 이게 머릿속으로
지워지지 않았던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를 조금 화두로 던지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인류학, anthropology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찾아보았는데요. 그리스어로 anthropos라고 하는 인간, 그리고 logos라고 하는 지식,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로 인간에 대한 학문을 연구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류학이라고 하는 큰 그 학문 그 카테고리 아래에는 생물 인류학, 그리고 문화 인류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생물 인류학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났고 또 진화되어 왔는가라는 측면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고요. 문화 인류학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고급 문화, 대중문화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어떤 사회적인 존재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이나 사고방식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류학이라는 것이 사회과학의 한 영역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인류학을 가장 인문학적이고 그리고 인문학에서는 또 가장 과학적인 학문이라고 정의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인류가 실제로 우리는 현재 굉장히 많은 문제에 노출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잘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도 직면해 있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오기까지 이 인류라는 것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했던 이 분야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조금 더 잘 살고 오래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좀 반영된 학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테드 창이 이야기하는 미래상 중에 기계인간이라는 것과 또 특별히 만들어진 그 공간 안에서 이야기를 펼쳐가는 과정에 테드 창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가 맞이해야 될 새로운 환경이나 구조적인 거에 대해서 좀 미리 좀 그런 미래상을 제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미래에서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그리고 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또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고, 숨이라는 글의 도입부에 나와 있는 이 글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글을 조금 읽어봐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 들어보세요. 네. 우리는 매일 공기를 가득 채운 2개 허파를 소비한다. 매일 가슴에서 빈 허파들을 꺼내 공기를 가득 채운 허파들로 교환하는 식으로 말이다. 잔존 공기의 양이 지나치게 적어질 때까지 부주의하게 방치한 사람은 팔다리가 무거워지는 것을 자각하고 점차 공기를 보급해야 한다는 강한 욕구를 느낀다. 이렇게 첫 부분에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살과 뼈가 있는 지금의 인간 모습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변화되어 있고, 그리고 2개의 허파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꺼내어서 공기를 충전해서 쓰는 하나의 기계 인간을 등장시켜서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 허파라고 하는 공기가 이 인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기억의 중요한 메커니즘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류학이라는 것이 생겼고 그거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테드 창이 제시한 이 기계 인간 역시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디서 왔는지 늘 궁금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책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과학자 역시 이 허파의 공기는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지? 그리고 우리 기억은 어떻게 저장되는 거야?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이 주인공 과학자는 자신의 머리를 갈라서 해부해 보는 것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런 과정에서 공기라는 것이 기가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단순히 숨을 쉬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움직임의 에너지가 되고 기억을 저장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냄과 동시에 어떤 일련의 사건으로 인간의 행동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공기의 기압차가 점점 평행을 이루어가고 있고, 유한한 공기가 기계 인간들이 소비함으로써 점점 고갈되고,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상실함으로써 세계는 사라져간다 라고 하는 좀 비극적인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이론들을 켜켜이 쌓아가면서 이야기를 지속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워, 뭐지? 힘들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 스토리를 찾아서 쫓아가다 보면은 이 과학적 이론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또 중반부를 이어서 후반부로 넘어갈 때는 전체적인 이제 글의 흐름들을 이해하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숨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탄탄한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서술을 진행해 가고요. 다소 어떤 서사적인 느낌은 약하지만 이런 탄탄한 과학적 이론들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는 것 같고, 결국은 뭔가 과학적 이론을 얘기하지만 마지막에는 굉장히 이상적인 철학적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어떤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굉장히 독특하고 멋진 작품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테드 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테드 창의 책 중에서 제가 또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창작 노트라는 부분이거든요. 매번 책 뒤에 이제 짧게 실어주는데요. 그 글이 탄생하기까지 영감을 주었던 것에 대한 에피소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는데요. 숨에 대한 이제 글감, 소재, 영감을 받았던 두 편의 글을 소개해드리는 이 숨에 대한 창작 노트를 제가 또 조금 읽어봐 드릴 텐데요.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단편은 두 개의 완전히 상이한 소재에서 영감을 얻었다. 첫 번째는 10대 시절에 읽은 필립 K. 딕의 전기개미라는 단편이었다. 이 단편의 주인공은 병원에 갔다가 자신의 정체가 실은 로봇이라는 사실을 듣고 기절초풍한다. 나중에 그는 자기 가슴을 열고 릴에 감긴 천공 테이프가 천천히 풀리면서 그의 주관적 경험을 형성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다. 글자 그대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 주인공의 이미지는 내 내리에 뚜렷하게 남았다. 두 번째 영감은 로저 펜로즈가 황제의 새로운 마음에서 엔트로피에 관해 논한 대목에서 얻었다. 펜로즈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그 음식에 포함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어떤 의미에서 틀렸다고 지적한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에너지가 생성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의 몸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과 거의 같은 비율로 끊임없이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 몸이 발산하는 열은 고엔트로피 형태의 에너지이고 무질서도가 높은 반면 우리가 흡수하는 화학적 에너지는 저엔트로피 형태의 에너지이고 무질서도가 낮다는 점이다. 사실상 우리는 질서를 소비하며 무질서를 생산하고 있다. 우리는 우주의 무질서도를 늘리는 방법으로 살아간다. 애당초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주가 지극히 질서정연한 상태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아이디어 자체는 매우 단순하다. 그러나 펜로즈의 설명을 읽을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표현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이 단편을 통해 그 아이디어를 소설의 형태로 전달하고 싶었다. 라는 창작 노트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재로 소개가 되었던 엔트로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은 질서적인 것을 흡수해서 무질서함을 소비한다 라는 이 문장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바로 이 테드 창도 글이 큰 영감을 주어서 이 숨이라는 글이 탄생을 한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이 숨이라는 글 안에서도 공기를 지속적으로 소비해왔던 인간이 결국에는 유한한 공기 때문에 더 이상 소비할 수 있는 공기가 없어서 활동할 수 없게 되고 인간과 세상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들도 자연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사한 것들, 그 질서정연하게 유지되어 왔던 것들을 마구마구 소비하고 흡수하면서 배출하는 것은 너무나도 나쁜 것들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혹은 가야 하는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굉장한 경각심을 주는 글이기도 하고 우리가 맞이해야 될 예측할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살래요? 그럼 우리는 정말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글을 통해서 테드 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짧지만 강렬했던 테드 창의 소설, 아마 17년 동안 기다렸던 테드 창의 팬이셨다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슬부슬 비오는 날 테드 창의 소설 숨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서정적인 책방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